손혜원 의원의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남 목포가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목포 시민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방문한 뒤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죠. 바로 나전칠기박물관의 목포 이전 가능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장이 높은 옛날 건물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겠다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소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나전칠기박물관은 목포로 옮기기 위해서 건물을 사들였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수의 필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땅이 작아서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건폐율 때문입니다. 소녀원이 나전칠기박물관 예정지로 확보한 곳은 자투리 땅을 뺀 나머지 필지 13곳이 연결됐고 면적은 250평 가까이 됩니다. 소년이 매입한 부지의 용도는 일반 상업지구인데요. 일반 상업지구는 용도를 변경해서 박물관을 새로 지을 수 있고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상업지구의 건폐율은 80%.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250평이라면 실제 박물관 건물은 200평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박물관 입구로 쓰겠다는 필지 30평 정도를 빼면 사실상 170평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현재 상태로는 박물관 이전이 어렵고 총 5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소녀는 모두 400평 정도 규모의 박물관 건물을 머리에 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녀원이 건물이나 땅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녀원 사태 이후 박물관 예정 부지 주변 땅이나 건물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부르긴 600도 부르고 뭐 그러셨죠. 그런데 주인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이죠. 결국 소녀원이 나머지 건물을 사들일 수 있을지가 박물관 이전의 최대 관건이 되겠죠. 다음은 이번 사안의 최대 쟁점이죠. 바로 손혜원 의원은 투기를 했을까, 투자를 했을까입니다. 일단 투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건물이나 땅을 1억 원에 샀다고 치면 적어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손 의원이 땅이나 건물을 매물로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장 투기로 보기에는 SBS의 보도가 너무 섣불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 의원 남편 명의의 재단이 해산했을 때 자산의 처분 방식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재단 정관에서 재단 자산의 국가 기속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죠. 재단은 주식회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요. 따라서 손 의원이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재단에서 사들인 건물이나 땅이 모두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축물들은 건물 하나하나가 아닌 공간 전체가 문화재로 인정되죠. 보통 부동산 소유주들은 자기 땅이나 건물이 문화재 구역으로 묶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축이나 개축, 신축, 거리가 모두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 투기 목적이라면 굳이 문화재 거리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서산원금 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무산이 돼서 손혜원 의원이 앞서 느닷없이 목포 서산원금 재개발 지구를 언급했었죠. 자신을 음해하려는 배후 세력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과 모 건설사를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목포 서산원금 지구는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조선내화 공장 부지가 갑자기 변수로 떠오르면서 재개발에 제동이 걸립니다. 2017년 12월 공장 부지 8,000평 가운데 4,000평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손 의원도 재개발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곳을 산토리니 마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장점을 꼽자면 손 의원의 투기 논란으로 목포 원도심의 땅값이 소폭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목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사실상 손해본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일단 손 의원 때문에 목포에 이렇게 좋은 근대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됐고요. 온 국민이 낙후된 도시를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목포는 오는 4월 해상 케이블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도 쉽지 않은 마케팅.
목포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한 홍보 효과를 본다면 추산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최근 목포 서산원금지구의 전임 임원이 저에게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재개발을 원하는데 외부에서는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내화 공장 부지의 문화재 등록 때문에 재개발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에서 여름이면 찜질방이고 요즘 같은 겨울은 시베리아가 따로 없다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입장인데요. 살아보셔라. 하여튼 개발해서 잘 살고 싶다. 문제는 손의원도 재개발에 반대표만 던졌을 뿐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손 의원의 말대로 자신이 정말 목포를 사랑한다면 재개발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도 함께 내놔야겠죠. 손 의원이 주장한 산토리니 마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손 의원의 행보에 목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